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두 번째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작년 11월 3일 이 영상 시리즈 62화로 한국 사회의 관종들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판이 벌어지면 꼭 나타난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을 언급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제 친구가 전화를 하면서 너무 세다, 꼭 그래야 되냐, 그런 충고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그게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서 그 영상을 제작한 거고요. 뭐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을 뭐 관종이라고 부르는 건 솔직히 비난이죠. 예, 그건 저도 꺼리는 일이지만 좀 심하다 해서 그 영상을 제작했고, 그때 언급한 분 중에 한 분이 최근에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지난 11월 3일 날 올린 영상을 못 보신 분은 제가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판이 벌어지니 그가 돌아왔다. 예, 돌아왔습니다. 예상은 했습니다. 언젠간 올 거다 했는데 돌아왔더군요. 거의 이 오늘 영상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은 동의하시겠지만 거의 끝판왕입니다. 관종에. 그리고 제가 좀 안쓰럽게 생각하는 건 권력과 돈 냄새가 나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그전 영상에서 제가 관종은 일종의 이제 관심병인데, 타인에게 주목받고 싶어하는 정도가 심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과도하게 끄는 병폐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제 특징은 연극성 성격 장애일 수도 있고, 공상허언증, 즉 관심을 받고 싶어서 거짓말 또는 막말을 하는 거죠. 그냥 막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관종은 제외한다.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연예인들 갑자기 프로가 떨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수입도 없고 그러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죠. 이건 생계형이다.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그분이 새해 벽두에 돌아오셨습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 1948년생이죠. 다 아실 거고요. 그 호가 도올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게 중국에 나오는 중국 고서에 나오는 단어인데 무슨 상상의 동물이다, 그게 좋은 동물이다, 나쁜 동물이다, 서로 틀리기 때문에 아무튼 도올이죠. 원래는 이제 교수로 유명해져서 고대 철학가 교수로 유명해졌다가 작가, 문화예술 평론가, 철학자, 한의사 자격증 가지고 있습니다. 기자도 했죠. 그 다음에 컬럼니스트, 고전학자, 사상가, TV 강연자, 못하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능력은 대단한 분 같아요. 근데 48년생이면은 우리 나이로 75세가 되신 거죠. 연세 많은 겁니다. 이분이 1월 1일 날 느닷없이 지금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극찬을 했어요. 올해 1월 1일, 그러니까 이 영상을 찍는 이틀 전에 자기가 운영하는 유튜브 도올TV에 이재명 후보를 모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낸 사람이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느냐. 즉 도올TV에 하늘이 내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셔왔다, 그런 뜻이죠. 꼭 이재명 후보를 극찬해서 그런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하늘이 낸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은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이 사람이 감을 잡고 이제 나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거에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자나 최고 권력자들한테 한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자, 과거 발언들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많이들 까먹으셨을 거예요. 노태우 대통령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집권하고
한 1년 좀 지난 후에 한 2년 지났네요. 1990년 신동화 1월호에 굉장히 긴 칼럼을 썼어요. 그 제목이 노태우 대통령께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6.29 선언은 역사적 필연이자 노태우의 실존적 결단이다. 이건 뭐 역사적 필연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은 있는 현상을 그대로 실존적 결단이다. 이건 뭐 어떤 문학적인 표현을 썼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이 글을 쓰면서 너무도 울고 또 울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께 아뢰면서 자기는 울고 또 울었다는 거예요.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해가 가는 일을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울고 또 울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보죠. 자,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하고, 민중과 학생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저는 당신의 아름다운 육공의 신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싶습니다. 나 좀 시켜달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도 재밌어요. 나는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이 순간 노태우를 더 사랑한다. 노태우는 이미 개인이 아니다. 그는 개인으로돼 보편 세계사적 개인이다. 철학자인 나는 노태우라는 개인의 보편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나의 아내보다, 자기 아내보다도 더 사랑하는 어떤 노태우라 이겁니다. 세계사적으로 개인의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극찬이죠. 이게 어떤 그 보편적 세계사적 개인이다. 이게 이제 대단하죠. 더 자세히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헤겔이 나폴레옹을 보고 이제 이런 표현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나의 아내를 사랑한다. 그런데 나는 이 순간 노태우를 더 사랑한다. 대단하죠. 그 다음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는 특별한 무슨 인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라고 발언을 해놔면은, 왕정의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한 전형적인 군주였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뽑은 대통령이지만 그건 대통령이 아니다. 민주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군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2012년 4월에,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고 문화일보가 이 인터뷰어로 그 김용옥 씨를 내세워가지고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그 기사가 이제 실렸는데 그때도 문제가 좀 됐죠. 자신은 이제 소인으로 하고 노 대통령은 그 성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대도의 인간.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가는 말이죠. 대도의 인간. 그 다음에 근데 대상의 인간이다. 이 대상. 이게 큰 코끼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 불교에서는 대상 하면은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말하는 건데, 거의 그런 뜻으로 쓰였다면은 부처님하고 이제 동급으로 올린 겁니다. 자, 그 밑에 걸 읽겠습니다. 바라옵건대 시정잡배들의 쇠설에 개념치 마시고 대상을 집하는 성군이 되시옵소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착한 심성의 소유자. 이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이 세대의 엘리트임을 자처하는 모든 사람들이 노무현 인식론이 본질적으로 축적된 시대적 편견에 사로잡힌 결과다. 이게 뭔가 하면은, 엘리트들이 노무현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시대적 편견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에 대해서는 집권이 끝난 후에 2011년 10월에 나는 꼼수다에 나와가지고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꼼수다에 나와서
맹 비난을 하죠. 과거 폭군들도 그런 방식으로 야비하진 않았다. 야비하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전 국토가 파헤쳐졌다. 연산군도 이렇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 도대체 국민의 혈세를 다 모아서 강바닥에 퍼붓는 게 말이 되나? 새로운 재화 창출이나 국가의 자산 창출이 안 되는 낭비다. 뭐 연산군에 비하거나 4대강을 이렇게 비판하는 거, 그건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근데 이걸 왜 소개했는지 요 다음 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분은 또 안철수 씨에 대해서도 얘기했어요. 2012년 8월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였죠. 어떤 라디오 인터뷰에서 안철수 현상은 도무지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기현상이다.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기현상이다. 안철수는 이 시점에서 한민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민중의 진실 표출의 상징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우리 민족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지금 올해 후보인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용옥 씨 입장에서 봐서는 뭐 하느님이 이렇게 하늘이 내리는 사람이 뭐 여럿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막 이제 탄핵에 불길이 막 오를 무렵인 2016년 10월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아바타로 무당춤을 춘 것이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느냐, 2016년 12월 14일이니까 후보 때죠.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떤 마포에 있는 카페에서 했는데 그때 뭐 특별한 그 내용은 없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당신 삶의 역정을 조망하기 위해서 그대가 쓴 운명이란 책을 새벽 2시까지 정독했다. 이 뭐 일종의 이것도 아부죠. 정독했다. 이 뭐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모르지만 책을 새벽 2시까지 정독했는지. 아무튼 그런데 김용옥 씨가 문재인 대통령을 뭐 극찬한 것보다는 참 재밌는 일이 발생하죠. 이게 1919년 말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2년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뜬금없이 12월 1일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금요일 하루 연차 휴가를 낸 덕분에 주말 동안 책 3권을 내리 읽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슬픈지의 윤회, 20살 반야심경 미치다, 통일, 청춘을 말하다로 모두 신간들이다. 우리의 인식과 지혜를 넓혀주는 책들인데 쉬우면서 무척 재미있다. 일독을 권한다. 자,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일독을 권한다. 국민들한테 일독을 권했어요. 저는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옛날에 제가 책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어디 뭐 휴가 갔다가 백악관으로 귀환을 하면서 헬리콥터에서 내렸는데 마린 1호라 그러죠. 그때 책을 읽고 내렸어요. 그랬더니 기자들이 그 책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때 이걸 보여주면서 무슨 책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들어갔거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용옥 씨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큰 일을 해준 겁니다. 책을 3권이나 소개했으니까. 뜬금없이 김용옥 씨의 책 3권을 왜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재밌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내 뭐 권력자들한테만 이런 평을 한 게 아니라 김정일에 대해서도 평을 했습니다. 2007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이죠. 10월 2일 날 남북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평양을 갔죠. 예. 그리고 뭐 김정일 얼굴도 봤겠죠. 악수도 했겠죠. 그때 이제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주권의 정당,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 글쎄요, 뭐
북한 인민들이 행복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 방명록에는 이런 덕담을 쓸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갑니다. 근데 방북하고 돌아와가지고 KBS 특집 방송이 있었는데 거기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리랑은 이상국가 실현을 위한 집단 체조로서 인간이 만드는 지상 최대의 쇼다. 여러분 아리랑을 비롯한 집단 체조 또는 공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평양 갔다 온 그 방문기를 3차례에 걸쳐서 올리면서 아마 제가 맹비난을 했습니다. 아리랑 집단 체조는 10만 명의 청소년이 동원이 되는데 이거 6개월 이상 훈련을 하죠. 그리고 연습할 때거나 또는 실제 공연할 적에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진짜 여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이 배뇨를 다 하고 이건 제가 아동 학대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상국가 실현을 위한 집단 체조. 예. 이게 이상국가라는 거예요. 10만 명 모아놓고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냥 줄줄줄 오줌 누게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이상국가 실현을 위한 거라는 겁니다. 지상 최대의 쇼라는 거예요. 저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아동학대라고. 예. 아마 김용옥 씨 자녀가 10대 때 이런 데 동원됐다면 맹비난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불러놓고 아이들이 뭐라고 불평하면 야 이상국가 실현을 위한 거니까 참아라 그랬을까요? 예, 아무튼 그리고 북한은 탐욕이 배제된 유토피아다. 뭐 망발이 이건 뭐 유토피아라는 겁니다. 뭐 흔한 표현으로 그러면 거기 가서 사시지. 예, 탐욕이 배제된 유토피아. 그러죠. 그리고 이게 더 기막혀요. 김정일에 대해서 판단력이 있는 분이어서 북한을 잘 이끌고 있고, 잘 이끌고 있답니다. 예. 아무튼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지도자다. 자기가 이제 철학자니까 철학자를 알아봤겠죠. 예. 자기 철학으로 볼 적에 김정일이 철학에도 일가견이 있는 지도자라면 그 사람의 철학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진을 보시겠어요? 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인이다,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같이 찍은 거, 뭐 이거는 뭐 이해가 가요. 예, 같이 찍은 거. 근데 이건 뭡니까? 연상보다도 못하다고 한 사람이 뭐예요? 예. 이 사진이 대통령 선거가 있은 다음 날 새벽에 이 당선자가 집 밖에 나올 적에 아마 거기서 찍은 걸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 이 뭐 표정이 뭐 억지로 불려 나온 표정은 아니잖아요. 예. 아주 뭐 반갑게 악수를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이 사진 이렇게 찍고 있죠. 꼭 뭐 대통령하고만 그러는 건 아니죠. 워낙 뭐 사진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올해 1월 1일 날 도올TV에 이재명 후보를 불러서 어떤 대담을 하면서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좀 자극을 받아서 이 영상을 찍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재명 이제 감을 잡은 거죠. 딱 봐가지고 윤석열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인 것 같다. 감을 잡은 거죠. 또 안희정 씨 한참 뜰 적에는 안희정 씨 그 뭐 불미스러운 일로 재판받기 전에 또 안희정 씨랑 이렇게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대담을 나눈 게 있어요. 90년대 그거 기억나십니까? 김우중 대우회장하고 뭐 세계 일주 비슷한 거 했죠. 1등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면서 그 뭐 얼마나 고매한 대화를 나눴는지 그 얘기를 나눈 대화를 김우중, 김용옥 나눔 해서 이 책으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세도 이제 지긋하시고 드러날 거 다 드러났는데 왜 이러시나. 이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앞뒤도 안 맞는 말을 하고요. 그 말 자체를 듣고 무슨 그 많은 사람들이 곡학 아세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피곤해요. 피곤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했는데 드디어 금년 1월 1일 날 나타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요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라고 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재미없는 걸 왜 그렇게 길게 만드느냐라는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도 또 길어졌습니다.